지난 시간 우리는 두 번에 이어서 성경적 남녀 관계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모두 은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6절 말씀,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그렇게 살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렇게 되리라는 일종의 예언적 말씀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단의 말을 따른 결과 우리 인간 본성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아서 땅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로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던 관계가 사라지고, 이제 더 힘있는 남자가 더 연약한 여자를 다스리고 지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힘이 딸리니까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의존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리라 라는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즉 창세기 3장 16절은 타락질서, 즉 저주받은 질서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저주받은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성경 그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정신에 입각해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남존여비가 강한 나라에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이 말씀을 보고는요, 거봐라, 성경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를 않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가부장적인 결혼관계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반성경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동시에 유교적인 사상의 영향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라는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가부장적 결혼 개념은 이제 동반자적 결혼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무슨 결혼 관계요? 동반자적 결혼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동반자적 결혼은요, 두 부부가 친구 같고 애인 같고 동료 같으며 은인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이 동반자적 결혼 개념이 그래도 가장 성경적인 결혼 모델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날 이혼율이 너무 높아지면서요,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상요. 거기다가 요새는 학교 같은 데서도 예전과 달리 무슨 왕따 같은 게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서 자살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정말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 건너 불 보듯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우선 행복한 결혼 생활이 전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깨지고 있는 이 현실에 있어서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중요성은 뭐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인아이적인 성격 장애를 가졌던 남편과의 그 너무도 어려웠던 결혼 생활을 극복하시고 훌륭한 남편이자 상담자로 만드신, 그리고 또한 멋진 남편을 만든 아내, 멋진 남편을 만든 아내라는 책을 쓰신 이영애 대표님을 모시고 귀한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대표님은 현재 신성의 독서상담교육원 대표이시고 독서상담사이십니다. 또한 침례신학대학과 한동대학 교수를 역임하셨던 가족관계연구소 소장님이신 정동섭 박사님의 사모님이시기도 하지요.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께서는 가정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사역하신 지가 30여 년이 넘는 것 같아요. 이 대표님께서 쓰신 이 책, 멋진 남편을 만든 아내, 이 책이요, 현재 계속 재판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한 20년 된 책인데요. 20년 동안 한 19세에 나가고 또 제가 한 7권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쓴 책이 책 읽기를 통한 치유라는 책은 지금 그것도 한 22년 됐는데 그것도 한 29세. 네. 거의 세월 따라서 계속 읽혀지고 있고 필요한가 봐요. 네. 우리 대표님께서 이 책을 쓰신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네. 우리 남편 정동수 교수가 이제 85년도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는데 그러면서 그 간증이 많이 알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남편이 성격 장애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상담학자가 되고 또 가정사역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PhD 그 트리니티 신학대학에서 그 가정사역으로 PhD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들 사람들이 궁금해한다고 좀 리얼하게 좀 써달라고 해서 책 제목이 좀 교만한 책 제목 같아요. 하나님이 변화시켰는데 마치 제가 온통 남편 변화시킨 것처럼 책 제목이 나와서 좀 부담은 됐지만 그래도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이 와서 직접 아내 역할을 하신 게 아니라 저로 하여금 아내 역할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증상 있는 거를 제가 감내하면서 인내했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아주 진실되게 제가 썼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아유, 정말. 이제 결혼 생활이 48년에 이르시는 것 같아요. 정말 결혼 생활에 그 많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지금은 두 분께서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신다고 들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네, 제가 그 가정사역을 남편하고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어떤 성경 구절이 우리 생활을 이렇게 표현하냐고 물었더니 전도서 9장 9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 모든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즐겁게 살지어다. 그 성경 구절을 제가 보면서 참 제가 늘 그동안에 그 노부부들이 노년에 이렇게 휠체어 밀어주면서 산책 갈 때 서로 부축하고 의지하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 늘 부럽게 생각됐는데 요즘에 우리가 그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얼마 전에 이제
뇌경막에 이제 조금 출혈이 있어서 만성이라서 다행히 뭐 신체적으로 뭐 부작용은 없는데 네. 이제 속에서 병이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나이롱 환자라고 그러긴 하는데 하여튼 요새 이제 우리가 부르마 끌고 중앙시장 안양의 네. 중앙시장에 왔다 갔다 하고 산책 다니고 네. 이러면서 그 전도서 9장 9절이 생각이 나는 네. 거예요. 네. 헛된 평생 모든 날에 내 아내와 남편과 즐겁게 지내는 네. 그런 시즌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모님 그 구루마는 휠체어가 아니라 예, 부르마 그 시장 바구니 가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둘이서 이제 끌고 네. 다니면서 코스트코도 가서 네. 뭐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정 박사님 뭐 건강하게 다 걸어 다니시고 네, 네. 건강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다행이죠. 네, 네. 결혼 직후부터 약 그 6년간이 정말 힘든 기간이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랬어요. 어떠셨는지 구체적으로 우리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처녀 때 참 밝고 명랑하고 말도 잘하고 참 그렇게 괜찮았다고 저도 생각하고 남편도 그런 면을 보아서 저랑 결혼을 했대요. 근데 네. 제가 결혼한 6년쯤 될 때 남편이 퇴근하면 전 그때부터 비상이 걸리고 막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지면서 눈이 따갑고 막 이상한 증상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나, 네. 6년 됐을 때는 제가 남편 퇴근할 때면 침대에서 누워서 아파 누워 있으면서 남편을 맞이할 정도로 아이고. 제가 아주 막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왜 그랬냐 하면은 저는 남자가 이렇게 잔소리만 하는 건 처음 결혼했으니까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잔소리가 그렇게 많고 또 말했다면 그냥 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뭐 욕은 안 하는데 네, 후건이라고 네, 그럴까? 예. 컴퓨터면 네. 이혼하고 싶다 그러고 이혼 대상이라고 나한테 그러고 막 무슨 또 걱정 근심 좀 하면은 아주 연면하시지 아주 그 네. 죽으라는 말이잖아요. 네, 연면을 네. 하는 말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애들이 현관에서 이제 신발이 좀 엉클러 있어도 하루 종일 뭐하고 이렇게 이 신발도 정리 안 했나고 애들이 즐겁게 뛰어놀다 들어가서 그런 건데 네. 저는 애들이니까. 그리고 네. 그 신발 보면 우리 아이가 뭐 백혈병이나 뭐 죽을 병이 안 걸려서 놀다가 이렇게 신발 벗어 던지고 올라간 거니까 얼마나 내 아들이 건강하다 싶어서 그게 저는 굉장히 네. 그거 볼 때 그냥 그렇죠. 장난감 예. 뭐 같이 보이면서 네. 좋은데 네. 그게 그렇게 신경질이 나나 봐요. 네. 그리고 하여튼 뭐 커튼이 뭐 허해서 잠을 못 잤다는 본인이 불면증으로 잠 못 자는 거. 예. 커튼이 허해서 그랬다. 예. 네. 뭐 영화관처럼 깜깜해야 되나 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드셨어요. 거기다 쓰레빠 있죠? 네. 쓰레빠도 자기가 침대 밑에다 놓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쓰레빠도 없어 찾게 만드냐고. 아이고, 또 네. 불면증인 게 몸이 이제 우리 남편이 뜨거웠다 찼다 그러나 봐요. 근데 네. 나보라 더워서 죽을 뻔했다 그러고 막 두꺼워서 그랬다 뭐 나중에 이불이 두꺼워서 얇아서 그랬다 막 이러면서 자꾸 이불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네.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나 그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아주 나중에 잔소리가 정신병 만든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그 남편하고 이게 40년 전 얘기라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좀 네. 메모를 했는데 메모를 좀 볼게요. 양말 넥타이를 그렇게 사재기 하고 와이셔츠도 신세계 가서 사입으면 비싸잖아요. 백화점에. 네. 그게 좀 다 마음에 안 들어서 거기서 백화점에서 와이셔츠를 맞춰 입어요. 와이셔츠를 백화점에서 예, 맞춰 그리고 양복도 입으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맞춰 입고 네. 이렇게 쇼핑 양복도 있고 네. 예, 뭐 구두도 그냥 수십 켤레를 사서 네. 밀려서 남 줘버리고 막 아마 그때 사모님 남편이 그러니까 돈을 제가 남편이 대사관에서 네, 예, 다니실 때죠. 네, 월급을 많이 터는데도 모자라서 네, 언니한테 가서 네. 고수 살고 이랬어요. 아유, 그래서 그렇게 참 쓰레기통은 항상 철철 넘친다고 그러질 않나 하여튼 좀 철철 넘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쓰레기통은 쓰레기 버리자고 네. 했는데 그럼 뭐 깨끗이 비워놓으려면 그게 왜 쓰레기통이세요? 네. 근데 쓰레기통도 치워주지도 않으면서 쓰레기통이 매일 차 있다고 막 불평을 하고 네, 한 번도 안 쳐주면서 네, 애들 네. 좀 깨우는 그렇게 키우는데 불평 불만이 네, 너무 네. 많아가지고 아유,
그래가지고 또 저는 말하는 게 취미인데 네. 친구들하고 교우들하고 이렇게 중국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거는 하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대화를 우리하고 많이 나눠주셨어요. 친정아버지께서. 네, 그래서 네. 이제 남자들이 안 어렵고 나이 든 연장자도 안 어렵고 저는 말을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던 사람인데 네. 남편이 집에서 얼마나 저를 말을 못하게 하는지 몰라요. 아우. 그러니까 사람들 손님이나 누구 오면 저도 말하고 싶고 이렇게 좀 껴들면은 젓가락이 날라와요. 젓가락이. 예, 뭐 나무 젓가락이니까 다행이었는데 네. 나무 젓가락이 날라오고 말하지 말라고. 교수 생활할 때 아이고. 부부 동반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총장님 앞에서 아우 이렇게 부부 동반 해주시니까 내가 사모님들도 이제 알아볼 수 있고 좋다고 저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교수님들은 다 알지만 사모님들 보고 싶었는데 네. 너무나 좋다고 막 이런 인사를 하는데 막 꼬집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모님들 다 조용한데 너는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말하냐고. 언론에 탄압이 심했어요. 그리고 네. 자기가 30분 얘기하면은 얘 노루만 대답을 해야지. 네. 제가 중간에 껴들어가서 얘기하면 막 난리인데 또 저는 딸 5에 아들 하나인 집에 우리 아버지가 또 대화를 많이 나눠줘가지고 저는 화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자라나는데 우리 시댁에서 보면은 30분 큰 형님이 얘기하고 나면 큰 둘째 시아주버니가 30분 얘기하고 셋째 시아주버니 우리 넷째 아들을 우리 정동섭 우리 남편이 또 얘기하면 저녁 때 어두컴컴해서 이제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해가지고 막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막 듣기만 하고 오시니까 예.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이 대화를 잘 할 줄 모르는 남편 한테서 제가 아주 우라통 터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막 눈이 막 고춧가루 뿌린 것처럼 쑤시고 푹 쑤시고 그게 심인성 질환인지도 전 몰랐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갈등의 세월을 6년을 보내다 보니까 제가 정식으로 이제 아파 눕는 여자가 되기까지 했어요. 아유 아파서 누울 지경이까지 되셨군요. 아유 그게 아마 전 그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마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생겨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 우리 남편이 한 말 중에 네가 아무리 똑똑한 소리 해도 내가 여자 말 듣고 바뀔 줄 아느냐고. 여자 말 듣고 바뀔 줄 아느냐고. 그게 이 남존여비에다 가부장적인 거에다가 여자를 무시하는 거. 막 이게 똘똘 뭉쳐가지고 그걸 여과 없이 결혼 생활 내내 터트리니까 제가 볼 때는 여자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불만투성이로 그러니까는 시한폭탄은 시간이라도 저기서 터지는데 우리 남편이 나한테 그 폭언을 하고 막 부정적으로 불평불만하고 잔소리에 대는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행한 그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장치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뢰밭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뢰밭은 건드리면 터지잖아요. 시한폭탄은 시간이라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지뢰밭은 그냥 건드렸다.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하는 말이 자기를 좀 무시했다고만 해석이 되면 막 이거는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하고 쓰는 거예요. 무시한 말도 아닌데. 한 번에 애가 이제 색연필을 한번 찾았어요. 엄마 색연필 어디 있어? 그러면 내가 찾아주면 되잖아 1~2분 안에. 우리 집에는 색연필도 없어서 애가 찾게 만드냐고 악을 고래고래 지니까 애가 막 입술이 파래지면서 그냥 급체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밥 먹다가 애가 이제 척수까지를 연습을 하느라고 척수까지 밥 풀린다 하면서 알았으니까 큰아들이 막 입술이 파래지고 그냥 놀래가지고 그래서 너 죽고 살 일 아니잖아. 밥풀 흘렸으면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끝나잖아.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애비 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상황에서 애 막 따주고 막 이러면서 애 급체를 막 치료시키고 그런 적이 있어요. 하여튼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다 책에 나와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사모님. 사모님 쓰신 책에 보니까 그렇게 힘들 때 남편이 성격장애인 줄 모르고 그런 남편한테 맞춰주느라고 10계명까지 쓰셨더라고요. 10계명 아주 내가 이 책에 아주 우리 남편 그런 말이 있어요. 병적인 사회에 병적으로 적응하는 거는 그 자체가 병적인 반응이 되는 말이 있는데 병적인 반응. 저는 성격적인 남편, 가부장적인 남편한테 복종하느라고 막 죽는 신임까지 하면서
적응하려니까 제가 이렇게 10계명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붙여놓고 이거 리마인드를 시켜가면서 남편을 기분 안 터뜨리게 이제 했는데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이거 금방 읽어드릴게. 네. 1번 나는 로봇이니까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대하자. 하도 나를 감정 없는 여자처럼 대하니까. 나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니까 그냥 시키는 일만 하자. 2계명. 3계명 나는 취미생활도 없는 여자니까 남편의 취미생활만 생각하며 살자. 자기는 탁구 치러 가고 영화 구경 가고 영화 구경도 자기 좋아하는 쿵나 가고 외식을 하고. 그 여자들이 참 싫어하죠. 갔다 오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앰뷸런스 부르라고. 머리가 깨진다고 그러고. 왜냐면 싫은 거 억지로 보고 나오려니까 공기도 나쁜 데서. 그러면 앰뷸런스 부르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그래서 나는 취미도 없는 여자다. 4번째 나는 의견이 없는 여자니까 남편의 의견만을 들어주자. 뭔가 제안을 하잖아요. 좋은 제안을 하면 자기하고 틀린 의견만 얘기하면 열불이 나는 거예요. 네가 나 무시했지. 그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무시한 거 아닌데. 나는 주스 좋아하고 자기는 냉수 좋아하면 왜 냉수를 먹어야지 주스를 나보라 하느냐 얘기를 하느냐고 막 말을.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셔 세상에. 5번째 나는 사랑할 자격도 없는 여자니까 남편의 사랑만을 받아주자. 이건 뭐냐면 나는 남편을 사랑한다고 반찬도 좀 이거 접숴봐요 저거 접숴봐요 그리고 이렇게 좀 엽렵하게 뭔가를 제안을 하고 내 딴에는 사랑한답시고 하는 게 우리 남편한테 다 잔소리로 들리는 거 거꾸로. 제가 좋은 사랑한다는 그 명분으로 하는 모든 것이 자기 비유를 거슬린다고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면 칭찬받겠지 하는 것이 다 화로 다 돌아와서 야단을 맞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쓴 거예요. 나는 그냥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벙어리가 돼서 남편이 하는 말만 들어줘야 된다 막 이러면서. 6번째가 그거였어. 나는 말을 하면 남편이 화를 돋우니까 나는 듣기만 하자. 그렇게 6계명을 그렇게 지었어요. 아유 세상에. 뭔 말만 했다면은 말도 하지 말잖아. 그렇게 7번째는 내 기분보다는 남편의 기분만을 좋게 해주자. 항상 기분이 나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하도 얼굴이 우그러져가지고 들어오길래 그걸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해봤어요. 당신 오늘 참 근엄해 보이네. 내가 그 단어를 바꿔서 근엄해 보인다 했더니 그랬더니 얼굴이 조금 펴지더라고요. 하도 얼굴이 그냥 배투공 그렇지 않아도 배투공 같은데 거기다 또 얼굴을 쨍그리고 들어오면은 너무 그냥 아유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남편 기분 좋게 하려고 엄청 했어요. 배투공 같았어요. 그다음에 남편의 잔소리를 자상한 배려라고 하자. 내 잔소리는 우리 남편 화를 돋구니까 나 이제 잔소리를 될 수 있으면 덜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우리 남편이 나한테 하는 잔소리는 내가 받아줘야 되니까 그거를 자상한 배려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해서 내가 적용을 했어요. 아유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9번째는 제가 이제 적금이나 개를 좀 든다고 그러면은 주님이 3년 후에는 오실 건데 5년 후에는 오실 건데 이러면서 그때 이제 구원파를 다닐 때예요. 주님이 꼭 2000년도에 오신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적금이나 개를 들면 당장 이용값이다. 아니 돈을 좀 절약해서 돈 잘 벌 때 좀 절약한다는 걸 왜 그렇게 야단을 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적금이나 개를 안 들고 그냥 들어오는 돈 족족 써버렸죠. 원래 쇼핑 중독이라 돈도 안 남아났지만. 그리고 남편의 10번째 남편이 고집불통이에요. 자기 의견을 아주 관철시켜야지 내가 그걸 반대하고 다른 거 제안하면 화를 내니까 그 남편의 고집을 저는 신념이라고 좋게 생각해 주고 있어요. 신념. 아니 그래야 내가 살겠더라니까. 그 남편을 품을 내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다 안 품어져서 6년 만에는 내가 아주 그냥 남편이 퇴근할 때 그냥 잠자리에 들었다니까. 진짜로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렇게 인내하시며 사시다가 그 시민성 질환자, 그걸 사모님 시민성 질환자라고 하죠. 스트레스를 해소를 못해서 그 시민성 질환은 뭐냐면 성격장애가 이제 시민성 질환자가 되는 성격장애자 맞춰가면은 시민성 질환자가 되는데 그 신경증 환자가 되는데 성격장애 뭐냐면
다 환경 탓이고 다 네가 나를 화나게 하고 이 주위에 다 못마땅한 거예요. 다 남 탓이고. 다 남 탓이고. 네, 환경 탓이고. 그리고 이제 신경증을 거기에 맞춰주다 보니까 다 내 탓인 거야. 내 탓이고. 내가 남편의 비율을 건드려서 네. 그렇지. 네. 다 나한테 네. 문제가 돼서 내가 부족감을 느끼고 내가 막 절절매고 막 그게 네. 노이로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신경증이고 간단히 말하면 다 너 탓이고 네가 나를 화나게 했다 그러고 자기 성찰을 전혀 안 하는 거. 네. 성격장애가 한 20, 30가지가 돼요. 네. 자기애성 성격장애, 뭐 강박성 성격장애, 그렇군요. 히스테리성 성격장애, 반사회성 성격장애, 네. 편집증 해가지고 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정신과 의사하고 아마 상담하면은 다 하나씩은 붙을 거예요. 네. 우리가 정신병원에 가서 진단을 안 받아서 성격장애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 치유되기 전에 네. 우리 남편 정 박사님께서는 그 성격 장애 네, 그런 걸로 그러니까 다 아내 탓이고 다 남 탓이고 다 환경 탓이고 그런 남편한테 맞춰주면서 어떻게 쓰든지 그 가정을 꾸려가시려고 맞춰주다 보니까 이제 사모님은 완전히 신경증 다 내 탓이고 네.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협심증도 있고 예. 두통이 깨져서 네. 아침 일일 네. 저녁 두통약을 먹어야 우리 남편의 그 나를 기분을 나쁘게 하고 체하는 거를 네. 감내하니까 의장병하고 그 뭐지 아하. 두통약을 내가 네. 하루에 3번씩 먹었댔대. 네. 그래야 저 남편을 감당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 안 가고 근데 이 정신병원 병원에 가서 약이라도 먹는데 이 성격장애는 약도 네. 같이 사는 사람만 괴롭히는 거지 사회생활은 네. 그런 대로 가면 쓰고 네. 하니까 네. 그런 대로 하는데 네. 같이 사는 제가 제일 힘들고 애들이 그 후유증을 네. 좀 받았죠. 건강을 결혼하실 때는 아주 그냥 밝고 건강하시고 네. 그랬던 사모님이 이제 6년간의 그 성격장애 남편한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완전 협심증에다가 우울증에다가 소화가 안 되고 네. 네. 남편한테는 이제 그런 협심증, 네, 네. 뭐 소화 안 되고 두통 뭐 그런 거였었어요. 네. 네. 그러니 얼마나 참 힘드셨겠습니까. 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격장애이신 남편 때문에 참 시민성 질환자가 되면서 그냥 너무 고생하셨는데 우리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남편 정 박사님 그때 당시는 이제 박사님은 아니셨지만 정 박사님의 그 성장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가정사역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시는 거 두 분이 하는 걸로 알면 착각이세요. 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은 우리 친정 엄마 아버지한테 자라나면서 받은 그 영향, 습관, 사상, 가치관 이게 다 우리 엄마 아버지로부터 돼서 내가 오늘날 된 것처럼 네. 남편도 성장하면서 받았던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그 가족 문화에서 받은 영향으로 네. 오늘날 그런 모습으로 된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네. 성장 배경을 알지 않고는 그 남편과 아내를 서로 어떻게 이렇게 대화를 하고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고 살아야 되는지는 성장 배경을 알지 않고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저도 성장 배경. 서로 그런 네. 대화를 서로 나누질 않죠. 왜냐면 오히려 네. 부인이 우리 엄마 아버지 흉볼까봐 겁내하고 네. 또 나는 나 자존심이 엄마 아버지 흉볼까봐 자기가 자라나는 배경을 숨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이제 흠집이 날까봐. 근데 네. 사실은 결혼해서 서로 자기 어떻게 자라나는 걸 서로 대화를 나눠서 네. 당신 그렇게 두드려 맞고 자라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어. 그렇게 아버지가 외도를 많이 해서 사실 상처가 있겠네. 네. 서로 자라나는 환경에서 받은 상처를 서로 얘기를 해서 네. 그거를 알고서 서로 상대방을 이렇게 잘 배려해주면 좋은데 네. 우리가 서로 자라난 환경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만 하지 나쁜 얘기는 절대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남편의 배경에 대해서 알았냐면은 이사를 우리가 많이 다녔어요. 네. 그때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6개월마다도 이사하고 2년마다 이사를 갈 적마다
그 남편 고등학교 때 쓴 일기장을 제가 한번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일기장을? 예, 고등학교 때 일기장인데 매일매일 썼는데 보니까 오늘은 뭐 누구네 집에서 잤다, 내일은 또 누구네 집에서 잤다. 그리고선 자기 가정의 얘기가 거의 없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 엄마, 형제 간의 얘기가 하나도 없고 잠자리가 매일 바뀌는 걸 보고 아, 이분에게는 가족과의 관계가 없고 가정생활이 없었구나. 순전히 그냥 친구네 집 전전하면서 살고 또 뭐 이렇게 고학을 했어요. 네, 고학을. 네, 네. 이제 우리 시아버님이 조금 네. 이렇게 도박을 했다든가 이러셔서 재산을 네. 좀 사회에 환원을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사회에 환원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이제 자녀들 그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걸 딱 못 대고 형님 집에서 이렇게 네. 얹혀서 고등학교 때를 지났기 때문에 2년을 그냥 이렇게 굶어서 공부하시고 굶고 또 입을 뒤집어 쓰고 형님 댁에서 방 한 칸에서 그 자녀 조카들 4명 있고 6식구가 있는데 거기서 끼어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얼마나 못 입고 공부할 환경도 못 되는데 그래도 전 학년에서 1등을 하기 때문에 정학 처분을 받는 거예요. 등록금 못 내서. 그랬는데 공부는 잘하니까 네. 저 정동석 학생을 살려내는 방편으로 그 경신고등학교 다녔는데 그때 그 장학금 제도를 만들었대요. 네. 전학년에서 이런 1등하는 사람은 살려주자고. 네. 왜냐면 자꾸 등록금 못 내는 학생이 네. 도둑 공부를 와서 하니까. 네. 시험도 도둑으로 해와서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그녀는 남편께서는 그 자랄 때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대단히 성실하게 노력을 했는지. 근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네. 성장 배경 중에서 4살 때 한참 엄마 젖 빨고 그럴 때인데 자꾸 그냥 양자 보내는 사건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양자. 양자. 예. 친척 아저씨가 5일장만 되면 와가지고 여긴 아들이 많은데 저 4번째 아들 동섭이 좀 양자로 나한테 보내달라고 자꾸 조르니까 이제 4살이지만 낌새를 채잖아요. 네. 나가 우리 집에서 필요 없나 보다. 네, 나를 네, 자꾸 어디를 아저씨 손 붙잡아주면서 가서 대접받고 살으라고 네. 리차지가 되고 막 자꾸 그러면서 온 집안이 너는 원래부터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고 그러면서 자꾸 양자 보내니까 얼마나 상처가 돼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4살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굉장한 충격이죠. 그러면요. 그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모르셔갖고 정신건강에는 기반 배운 것도 없고 심리적인 장애 이런 거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참. 그래가지고 양자 보낸 데는 그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그냥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고. 그래서 자존감의 4가지 요소가 소속감 3가지 소속감, 가치감 이런 걸 좀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가치감도 없고 소속감도 없고 자기 유능감 뭐 이런 게 다 없는 거예요. 자기 쓸데없는 인간이다. 열등감이니 그런 거 소외감, 외로움 타고 이게 다 그때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톤을 받았는데 제가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저 양반 왜 저런가 불행할까 왜 저럴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모든 증상이 이제 자존감이 이제 박살이 나가지고 저한테로 맡겨졌는데 제가 그걸 알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심리학 공부를 우리 남편이 할 수밖에 없었고요. 대사관에 사표를 내고 이제 상담 심리학 공부한 게 무슨 남을 상담해 주려고 공부한 게 아니라 자기가 좋은 남편 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성장 배경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인격이 좀 이렇게 됐다는 걸 자기 문제를 진단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정 박사님 굉장히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자랄 때 그 엮이는 가정이라고 그러죠. 그 어려움이 많은 가정으로서의 그 기능을 잘 못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그 성격 장애가 된 거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은 굉장히 슬픔과 열등감과 그냥 완벽증 자기 혼자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그렇게 그냥 열정이다 못해 완벽증에 시달리고 또 열등감과 슬픔과
그 마음속에 행복감이 없었겠어요. 근데 참 그 불면증에 그 좋은 직장 다니시면서도 그 불면증에 시달렸다는 게 이해가 가네요, 사모님. 네, 근데 그 진단이 된 게 참 중요한 게, 네. 그 온누리교회에서 게리 콜린스라는 박사님을 모시고, 네. 이제 상담 계통에 통역을 하게 됐었어요. 대사관 네. 직원이지만, 네. 통역자가 갑자기 필요해서 가서 통역을 하면서. 게리 콜린스 박사님이 상담 학계에서 유명한 굉장히 분이죠. 그 영향을 많이 끼친 유명한 분이시죠. 그분 통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 네. 진단이 되기 시작하니까, 네. 통역하다 말고 자꾸 오는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이. 그래서 네. 오느라고 통역을 제대로 못했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내용이 다 자기의 아픈 거, 쓴뿌리, 네. 그 내초 치유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울면서 아이고. 통역을 하면서 자기 네. 진단이 되기 시작을 하다가 급기야는 이제 영적 치유를 받았죠. 하나님 네. 만나면서. 그랬군요. 그러면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거기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사모님께서는 이제 그 인간 이해, 정신 건강 쪽으로 이제 많은 그 치유와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어보는 게 좋겠고요. 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아주 귀한 시간을 또 한번 갖도록 하죠, 사모님. 네네, 그래요. 네. 치유에 대한 얘기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너무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그 결혼할 때까지가 그 거의 한 30년 동안을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사셨으니까 그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진 그 아픔과 열등감과 상처가 그냥 사모님한테 다 네, 여과 없이 그냥 다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이제 치유가 됐다는 것. 네, 영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네, 영적으로, 또 심리역동적으로 자기가 네, 뭐가 심리학적. 병인가 그게 예. 진단이 되고, 네, 또 이제 관계적인 접근에서 네, 또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또 네. 관계를 좋게 하면서 네. 세 가지 측면에서 아, 치유가 됐습니다. 네, 세 가지 측면에서. 예, 우리가 다음 시간 너무나 귀한 보배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